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에 이어서 유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PDF 내려받은 거 교과서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고요. 자, 우선 유형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이 공장 건물이죠. 그 밑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런 거는 토지라 그러고요. 전부 다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 근데 만약에 토지가 투자 목적이다 하면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토지 하면 영업용이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고요.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들어간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가겠죠. 취득세나 등기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득할 때 그 가격에 장부 금액에 취득 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 함정으로 자주 내는 게 있어요. 재산세가 나와요.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겁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료 이런 거는 그때 한 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가 있을 때 요것까지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재비용도 전부 다 더해서 토지라는 자산으로 여러분들 분개를 해주고 뭐 현금이 나갔으면 현금, 수표 발행이 있으면 당좌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토지를 만약에 중간에 이제 처분했어요. 그리고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아요. 그럼 이익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토지가 대변으로 가고요. 이익 본 거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토지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생긴 이익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받은 돈 전체 현금 또는 통장에 들어왔으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38페이지 예제 4번.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여 보자. 단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을 적용한다.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 800만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 등기료 및 취득세 50만 원. 이거 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금액 800만 원에 다 더해 줍니다. 30만 원, 50만 원 하면 80만 원. 그래서 총 880만 원이 토지가 되고요. 토지라는 자산 증가,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자, 차변에 토지 8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88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토지를 95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즉시 당좌예금 했습니다. 그럼 현금은 적지 말고요. 당좌예금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자, 받은 금액이 950만 원입니다. 자, 토지는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 토지 880만 원. 자, 요거를 9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 이익 받죠? 70만 원 이익 받습니다. 그러면 자, 유형자산입니다. 토지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70만 원 이익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건물은 이미 완성돼서 우리가 취득을 했거나 중간에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완성이 된 경우. 자, 이러한 거는 건물이라 하고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명칭을 달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건물이라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착수금, 중도금 여러 번 내고 나머지 잔금.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그렇게 하죠. 자, 그럴 경우에 그 건물이 완공될 때,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다가 완성이 되면 없애줍니다. 건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아예 돈 주고 샀을 경우에는 차변에 건물, 대변에 뭐 현금 줬으면 현금 이렇게 되겠죠. 자,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아요. 그럼 이익 보고 팔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고 이익 보고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이. 그리고 돈 받았으면 현금인데 이 건물이 몇 년 지나서 좀 낡았어요. 그거는 감가상각무계액 없애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뒤에 실제 문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 착수금을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원을 줬어.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10원.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50원. 지금까지 나온 게 총 50원이에요. 50원. 그리고 자, 건설 중인 자산 요 10원은 없애주고요. 나머지 잔금 뭐 현금으로 나갔다. 현금 40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건물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양도받으면 없애준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138페이지에 있는 139페이지네요. 자,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있는데 자, 공간이 모자라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2번. 업무용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 700만 원과 중개 수수료 20만 원 그리고 등기료 및 취득세 4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되겠죠? 자, 건물 가격은 700만 원에 중개 수수료 더해 주고요. 등기료 및 취득세 40만 원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더해 주면 총 760만 원이 되죠. 차변에 건물 760만 원. 자, 전부 다 수표 발행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예, 당좌예금 76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건물을 86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760만 원 주고 샀는데 86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익 받네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그러면 당좌이익받아 당좌예금으로 바로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자, 8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없어지겠죠.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건물 760만 원. 자, 760만 원짜리 860만 원에 팔아서 100만 원 이익 받습니다.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팔았습니다. 처분 이익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 3번, 4번입니다. 미래건설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기로 한 겁니다. 총 공사비 2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금 600만 원만 준 겁니다. 한꺼번에 뭐 믿고, 왜냐면 돈만 받고 부도 넣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요것만. 당좌예금 나갔죠? 당좌예금 나간 것부터 한번 적겠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600만 원.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아까 설명드린 건설 중인 자산, (6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위 신축 건물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이면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뺀 나머지 1,4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건물이라는 자산이 장부에 건설이 아니고 건물이죠. 적습니다. 총 2천만 원짜리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요. 자, 요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없애주고요. 건설 중인 자산 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죠. 당좌예금 나머지 1,4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자, 페인트도 칠하죠. 태풍에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도 갈아야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걸 구분을 합니다. 자, 큰 돈이 들어갔고 자산 가치가 증대해. 심지어는 내용 연수, 수명을 길게 대대적인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유리창 교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한층 올리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 이게 무슨 뜻일까? 회계 처리는 자산 증가로 기록합니다. 자산 증가. 수익적 지출이다 하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수선비.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요게 수능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수능 문제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자, 자산에 대한 지출에 건물 관련해서 돈이 나갔다. 근데 그 지출된 효과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가? yes. 그러면 자산 증가로. 자, 이렇게 하고요. 아니요. 그거 단순하게 원상 복구한 겁니다. 뭐 페인트 칠하고 유리창 갈고.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해라. 수선비로. 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요. 실제 분괴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본적 지출인 경우 건물 증축. 그러면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돈 나갔으면 대변 현금인데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는 예에서 우선 자산이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수명을 증가시키는 대대적인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선 및 대체 작업. 자,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의 예를 든다면 집에 10년 된 아빠 똥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그냥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비를 새로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도색도 다 해서 차 수명을 완전히 연장시켜 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인데 딸랑 페인트란다. 엔진 오일 정도 교환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그런 거는 현상 유지예요. 그거 타이어 교체했다고 해서 돈 더 그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중고로 팔 때. 자, 내용연수, 수명을 증가시킨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건물인 경우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딱 한다든가. 이게 다시 중간에 팔더라도 보통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 때 보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거의 다 받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 돈이 나갔는데 원상복구,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 유리창 깨진 채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 여러분들 막 한 30년 된 아파트도 보면 페인트는 칠하죠. 자,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교체. 이런 거는 원상 복구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기계에 고장나지 않도록 오일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부품, 이런 것들 교체해 줍니다.
자, 안 그러면 기계가 멈춰서 버리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선비, 수익적 지출로 봐서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 차변에 수선비라는 비용이 발생으로 적어주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벌써 구분이 되죠.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지출, 다시 말해서 자산 증가로 처리한다. 대금 8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건물. 자, 금액은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자, 뭘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당좌예금 800만 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회계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 교체 및 도색 작업 비용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는 자본적 지출하고 거리가 멀죠.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변에 수선비. 자, 얼마 지출했죠?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8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는 앞에서 처음 할 때 배웠던 비품. 사무실에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 그 다음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비품으로 처리하고요. 차량 운반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그 다음 레미콘 차량, 뭐 지게차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얘는 옵티머스 프라임이에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으로 변신하기 전까지만 차량 운반구입니다. 변신하면 뭐 계정 과목이 회계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차량 운반구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기계장치. 이게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그 다음에 요거는 인쇄사에 가보면 종이 자르는 그런 재단기입니다. 자, 이런 부속 설비 같은 일체, 매입 가격에 수송비, 설치비, 또 이거 전문가들이라서 다 시험 가동합니다. 그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기계장치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해볼게요. 예제 7번 14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다음 연속된 거를 분개해보자. 공장에 사용할 기계를 600만 원에 구입하고 개정 과목은 기계장치죠. 대금은 설치비 20만 원. 그 다음에 시운전비 한번 돌려봐야죠. 기계가 잘 돌아가나. 자, 40만 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제가 한번 인쇄사에 가서 기계를 봤는데요. 새로 기계 들어왔다 그래서 가봤더니 칼라 인쇄하는 기계 한 대에 15억, 20억 하더라고요. 자, 일본 그 기계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비싸고 이 설치하고 운전하는데 기계가 8톤 트럭으로 막 대여섯 개 쪼개져서 들어와서 조립하고 시험 가동하는데 거의 한 2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비용들 전부 다 기계장치 취득 금액에 더해 줍니다. 그래서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합치면 660만 원. 차변에 기계장치 660만 원. 자, 그리고 전부 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66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업무용 승용차 한 대. 업무용 승용차면 차량 운반구죠. 5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등록비 3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 더해 줘야죠.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5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53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142페이지에 확인학습 문제 9번이 있긴 한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따로 제가 직접 풀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거 시험 100% 나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산외교 시험, 수능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별 5개. 요거 반드시 예습을 미리 한번 꼭 해 두시고, 그리고 공식이 외워야 될 게 2개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았습니다.